네, 주간 이슈텔링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가벼울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가 아주 많은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제목만 봐도 좀 흥미롭죠? 죽은 사람도 살리는 AI. 이게 도대체 뭘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음성인식 스피커 알렉사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아마존에서 만든 음성인식 스피커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알 텐데 여기에서 새로운 기능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숨진 가족의 목소리도 되살릴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이 얘기를 좀 알기 위해서는 하나의 이번에 있었던 이벤트를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리마스 컨퍼런스라는 곳에서요. 1분 미만의 음성 샘플만 있으면 특정인의 목소리를 그대로 복제해서 흉내낼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이 아마존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시연을 어떤 걸 했냐면요.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의 목소리로 손자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이러한 어떤 인공지능 목소리 스피커를 만든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듣기만 해도 이거 정말 가능한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작권을 어기지 않는 수준에서 살짝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손자가 알렉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렉사, 할머니가 나에게 오즈의 마법사 책 읽어주는 거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알렉사가 오케이 한 다음에 정말로 그 할머니의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실제로 저렇게 알렉사한테 우리 친구가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할머니의 목소리로 저렇게 책을 읽어주니까 손자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저것을 보면서 우리 할머니가 나와 함께 있어서 좋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은 조금은 섬뜩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나요?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반응을 좀 보게 되면요, 정말 신기하다 놀랍다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누군가의 목소리를 1분 정도만 학습해서 누구나 만들어서 쓸 수 있다면 저거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저 프로세스에서는 아마존에서 그걸 갖고 다양한 대화를 할 수 있게 하는 건 아니지만 향후에 저러한 목소리를 가지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뭔가 질문을 하는 거에 응답을 할머니 목소리로 계속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어떠한 피해를 올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꼭 우리 가족들이 아니더라도 1분 정도의 목소리를 갖고 저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유명 방송인들의 목소리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의 목소리들을 따서 그거를 가지고 인공지능 스피커대로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음성을 얘기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게 어떤 허락을 받지 않고 개인정보의 권한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어떠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어떤 예전을 추억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추억하는 분들에게는 부모님과 대화할 수 있다라면서 좋을 수도 있어요. 단 거기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의 목소리를 학습을 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지만 하지만 그 실체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아니죠. 인공지능의 학습된 결과를 단지 어머님, 아버님의 목소리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중엔 어떠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평상시에 우리 어머니가 A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예를 들면 1번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인공지능이 학습된 결과를 가지고 A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1번이 아니라 2번이나 3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물론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검색된 결과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 목소리가 우리 엄마 목소리라면, 그죠? 아니면 내가 좋아했던 어떤 분의 목소리였다면 원래 그분의 생각했었던 인생의 철학이나 그분이 이야기했었던 생각이나 고정 어떠한 내용들과 다르게 인공지능이 그때그때 사람의 목소리만 가지고 다른 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원래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다라는 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주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되더라도 난 너무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자, 목소리만 해도 이렇게 그럴 수 있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는데 목소리뿐만 아니라 만약에 부모님의 모습 그대로가 나에게 등장해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나와 한다. 만약에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뭔가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거나 아니면 그분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싶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내 앞에 나타나서 나와 대화를 한다. 여러분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생각만 해도 참 좀 뭉클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여러 생각들이 드는 것 같은데 이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도요, 어떤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마치 요즘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돌아가시기 전에 영정사진 찍거나 사진 찍으면 남겨놓듯이 그냥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서 촬영하면은 그 촬영한 내용을 가지고 인공지능 어떠한 인간을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만드는 과정을 좀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아직은 생전에 건강한 모습이실 때 AI 휴먼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부모님과 함께 한 3시간 정도 영상과 음성을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그 목소리를 가지고 재현하는 형태인데요. 이것도 원래 영상의 원본이 있는데 제가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보셔도 되게 뭉클하거든요. 잠깐 보죠. 우리 딸 오랜만이네. 잘 지내지? 많이 보고 싶었어. 자, 저 영상만 보더라도 딸, 아빠야 많이 보고 싶었어 라고 하잖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에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 영상을 우리 부모님과 함께 가서 찍는다. 그리고 찍은 것을 내가 본다. 난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광고 영상에 정말 제 모습 그대로로 이 찍으셨던 따님의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엔 웃다가요. 그러다가 조금 먹먹해져요. 그리고 눈물이 조금씩 고입니다. 참, 이 AI라고 하는 기술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영상인 것 같아요. 딥브레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리메모리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 때 제가 광고 협찬 받은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서비스가 이미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걸 학습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반나절이면 돼요. 그리고 저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그냥 우리가 할 거는 별거 없습니다. 가서 그냥 찍고 이야기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생전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었어 라는 걸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인터뷰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과정을 보게 되면 일단은 어떠한 사람 한 명을 위한 별도의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얼굴과 목소리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일단은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촬영을 하는 건데 한 3시간 정도 촬영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얼굴과 몸의 어떤 근육들을 다 감지하는 촬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녹음해서 내 목소리를 인공지능이 학습하게 하는데요. 과거에는 이거 하려면 최소 몇천 문장이나 10,000문장 이상을 읽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300~400문장 정도만 내가 읽게 되면은 그 목소리의 톤과 어떠한 그 발음의 형태를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키보드로 치기만 해도 내 목소리대로 그대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4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과거의 기억 또는 추억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 그 내용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 인공지능은 거기서 나오는 키워드들 예를 들면은 제가 유튜브를 했어요. 막 이렇게 아들과 함께 유튜브를 찍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유튜브를 아들과 찍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제 인공지능을 만들고 제 어떤 그 가상의 인공지능을 만든 다음에 저희 아들이 저에게 뭔가를 물어본다고 하면 아들 내가 너랑 유튜브 찍고 그랬었잖아 라고 이제 제 톤으로 얘기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은요, 이러한 어떤 고인의 추억, 그리고 어떤 옛 사람과의 기억을 우리에게 보여줬었던 아주 가슴 뭉클했었던 다큐멘터리가 한 4년 정도에 있었죠. 바로 이제 너를 만났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였는데, 이때는 뭐였어요? 먼저 죽은 우리 자녀를 생각하는 엄마가 VR 기기를 끼고 정말로 만지지도 않아지는 그 아이에 대해서 정말 보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저는 벌써 그 모습만 떠올려도 벌써 뭉클한데 아마도 보셨던 분들이 많이 같이 우셨을 것 같아요. 자, 인공지능 기술이 그 이후에도 지금처럼 더 발전을 해서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만들 수 있는 현상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맞느냐 틀리냐 혹은 이것이 어떤 장점만 있느냐 단점만 있느냐에 대해서 단점이 많으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말씀드렸던 앞서서 있었던 음성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한 형태들이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고민이 되는 시대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러한 것을 일종의 사업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AI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의 목소리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모습까지 다 나올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의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을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돌아가신 우리 송혜 선생님 관련돼서 야놀자에서 기존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광고 모델로 쓰거나 목소리를 만드는 이러한 것들까지 존재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인공지능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중에서 우리의 모습과 목소리를 인공지능이 얼마큼 빠르고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따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서비스들을 보면서 이걸 내가 과연 쓸 수 있을까? 혹은 정말 내가 부모님과 함께 이 서비스를 하러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참 걱정도 들고 고민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쯤은 인생이 지나고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10년 정도 있다가 그리울 때는 한 번쯤 꺼내보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당신의 부모님을 AI로 만들어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은 있으신지 없으신지 궁금하네요. 자, 오늘 주간 김덕진 이슈텔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처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